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명방송의 전은식입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조국 처 정경심에 대해 오늘 오전에 11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8월 27일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지 딱 50일 만입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총 11개인데요. 우선 딸과 아들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무소 행사,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범죄, 즉 사문서 위조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직 영장 범죄 사실을 못 보아서 업무방해에 딸이 연관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아들이 연관된 연세대 대학원 외에 어느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정경심이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허위로 연구보조원에 이름을 올려 국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입니다. 이게 딸 이름도 들어있었죠. 솔직히 이런 죄명이 들었으면 검찰이 저인망식으로 훑었다는 느낌을 주는 걸 어찌할 수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검찰이 반드시 정경심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엿보입니다. 자, 사모펀드, 이른바 조국 펀드라고 불린 펀드에 관련된 범죄 사실입니다. 업무상 횡령이 있고요. 자본시장법상 두 개입니다. 하나는 허위신고, 하나는 미공개 정보 이용,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입니다. 핵심은 사모펀드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커피 슬립과 경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조범동을 통해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사 WFM의 경영에도 관여한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보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그건데요. 그게 남편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WFM이 국책사업인 전기차 음극재 소재에 진출했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범동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사채업자를 이용해서 151억 원의 전화사치를 발행하고 주가를 띄운 걸 말하는 것인지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사촌을 하던 WFM 주가는 4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7,500원을 기록했죠. 그 WFM의 실물 주식이 정경심의 동생 집에서 12반주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경심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정경심은 동생의 계좌로 조범동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5억 원 이상을 횡령했을 때 적용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그러니까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을 적용한 게 아니고 그냥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정경심을 추가 기소했을 때 적용 법조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거위조 교사, 정거은닉 교사는 정경심이 한 두 직원, PB라고 그러죠. 김경록 씨를 시켜서 동양대 PC를 빼돌리고 자신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대가 절도죄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빠졌군요. 그 외에도 웅동학원 재산 빼돌리기 범죄도 정경심의 영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국의 관련 사실입니다. 우선 입시 비리는 조국이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관련 사실을 부인해 온 범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딸이 고려대에 진학하고 서울대 의전원 등에 낙방한 뒤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서 다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을 아버지인 조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런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죠. 더욱이 조국은 다른 직업이 아닌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또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 그리고 딸을 병량 논문 제일 제자로 만들어준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그리고 자기 대학 동기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고교생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십 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심지어 조국은 장영표 교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댔죠. 두 번째,
사모펀드 비리에서 코링크-피가 인수한 WFM이 원래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전기차 음극재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고 주가를 띄운 것도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몰랐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사모펀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죠.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용 보고서를 급조해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급조한 사실이 들켰지만 말입니다. 자, 다음 조국은 동양대 최승혜 총장에게 직접 2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그중 한 번은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서 표창장 발행을 위임해 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최승혜 총장의 답변을 유도했죠. 물론 최 총장은 부인을 했고요. 이건 증거인멸뿐 아니라 협박죄도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 게이트라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경심의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정경심이 구속되면 그동안 조국 수호를 외쳤던 비호 세력이 주장했던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말은 쑥 들어가겠죠.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은 불문가지고요. 그것뿐이 아니죠. 조국은 동생 조건이 받고 있는 혐의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을 통한 재산 빼돌리기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부인하죠. 허위소송 때는 웅동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에 출석한 것이 증명됐는데도 그는 배임죄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는 자신이 시험 출제에는 관여했지만 채용 비리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 부분에서 검찰이 학교 이사장인 조국의 어머니가 81세 고령이라며 조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범동은 시험 문제 유출을 어머니는 몰랐고 자신이 혼자서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일가족을 탈탈 털느냐 하는 비판을 우려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세간의 여론을 고려해 방문조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경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나흘 전 제가 이 방송에서 정경심 구속 여부가 조국 게이트 산막을 연다고 말씀드리는데 정경심이 구속되는 건 곧 조국의 파멸로 이어지는 열쇠를 검찰이 쥔다는 말이 됩니다. 당연히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국을 엄호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이 정부의 도덕성이 무엇인지 진실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참 재밌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죠. 캠코의 100여 차례 빚 독촉을 18년간 깔아뭉갰다는 걸 한면 가득이 대서특필 했죠. 변제 독촉이 113번, 전화통화 시도가 16번, 우편 안내가 68회라고 합니다. 검찰은 빼돌린 학원 재산이 조국 펀드에 유입됐다고 의심하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계좌 추적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바람에 그 증거를 검찰이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그 아래에 있는 기사입니다. 조국이 학교는 가지 않고 매일 등산을 한다는 기사죠. 그는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을 한 뒤에 무엇이 겁났는지 아니면 울화를 시키고 싶었는지 학교에는 가지 않고 사흘 연속 산을 찾았다고 하는군요. 방송을 보니 오늘 또 인근 우면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학교에서 월급을 주는가요? 자, 언론은 온통 정경심의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국의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게 배당이 될 가능성이 2분의 1 꽤 높다 하는군요. 그렇게 되면 명 판사는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명재근 판사에게 배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겁니다. 자,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요, 이만한 사건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앞으로 범죄인의 인신을 구속할 사건은 정말 드물 거란 사실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